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회장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걸었어요. 이제 또 2023년 또 시작돼요. 우리가 2022년 좀 힘들게 왔는데 2023년은 좀 행복한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죠. 잘 돼야 하고 또 하나하나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좀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2023년은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봅시다. 힘내보시고 천회장하고 같이 이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오신 분들은 잘해요. 잘하더라고. 끊임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꾸주서먹하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수량도 많이 모으고 이제 3년 차네요. 3년 차. 징글징글하죠.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남았어. 10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목표가 2030년 12월 31일이야. 졸업식이. 그 사이에 뭐 조기 졸업 가능합니다. 조기 졸업 가능하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익률 나면은 조기 졸업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2030년까지 12월 31일까지는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보면 그 도서관에 붙어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가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 대학교니까 이제 공부에 관련된 그런 일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지금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은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세 번째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그래야 가장 빠른 때이다. 알겠죠?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문구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그런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성공은 성적순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주 막 좀 가슴을 딱 내리꽂는 그런 문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삼성의 또 소식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보니까 CES는 그 가전제품뿐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죠.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지, 이제 올해 됐으니까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도 한번 관심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그 삼성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 하이닉스는 친환경 경영에 발맞춰 가지고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CES 2023에서 그 차세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있어요. 1TB짜리 그 BGA 뭐 NVMe 오토 SSD AM991 좀 기는데 하여튼 1TB짜리인데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내년에 반도체 그 불황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극복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하여튼 그런 쪽에다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 특히 이 ADAS 이쪽 계통의 이쪽의 그 자율주행 기술,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정보를 송수신해야 한답니다. 송수신해야 한다. 따라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할 제품은
최대 1TB 대용량 메모리를 제공을 하는데 연속 읽기 속도는 최대 초당 2300MB 되는 것 같아요. 쓰기 속도 초당 1150 메가바이트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고 수준이고 안정성도 높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제품은 신뢰성 테스트 표준이자 품질 기준인 AEC 그 Q1003 그레이드 2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하 40도에서도 영상 105도까지도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영상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뭐 그 사이는 괜찮다는 거겠죠. 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버티는 거면 대단한 거네요.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그 차량용 반도체 주목하는 것은 전기차랑 그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이 이제 밝아서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지난해 440억 달러 수준이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30년에는 한 11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봐요. 그 삼성이 이번 CES에서 공개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 마이크론을 넘어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많이 하는가 봐요. 하이닉스는 이번 CES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시 타이틀도 그린 디지털 솔루션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이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늘었고요. 동시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제품은 뭐냐? 이거 초고성능이죠. 초고성능 기업용 SSD PS1010ES. 하여튼 이 제품인 것 같은데 그 PS1010은 SK 하이닉스의 176단 그 4차원 랜드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만든 패키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전 세대 대비했을 때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각각 최대 130%, 한 49% 정도 향상이 됐어요. 전성비도 한 75% 이상 개선이 됐고, 이 성능을 개선하고 전력 효율을 높여가지고 기업들의 서버 운영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이겠죠. 또 하이닉스 그 부스에서는 그 SK그룹의 에너지 효율화 기업인 그 SKMV의 그 액침 냉각 기술도 전시할 예정이라는데, 이 액침 냉각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 서버의 그 가동 온도를 공기가 아닌 액체를 통해서 낮추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따르니까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공냉식 대비 전체 전력 소비량을 한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당사는 그 탄소 없는 미래라는 그 SK그룹의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들을 선보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공개할 제품들은 탄소 저감은 물론이고 성능과 효율성도 이전 세대 대비 대폭 개선돼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고객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그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이제 감산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업체의 감산 속도에 비해서 서버와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요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 내년에 상반기께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회복될 거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업계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도 어렵다는 그런 또 전망이 또 우세해지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반기까지도 어렵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하고 증권업계 보면은 올해 4분기 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4분기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 재고일수가 각각 15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분기까지만 해도 6, 7주에 불과했던 재고일수가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증권업계는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하이닉스의 재고 일수가 39.5주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5주. 일단은 하이닉스의 그 재고 수준을 보면은 올해는 재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 같다. 충분히 재고가 많다. 그런 이야기겠죠. 재고라도 올해 충분하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은 반도체 생산은 한 11% 정도 크게 감소를 했어요. 반도체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정보기술 둔화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생산도 감소폭을 이제 키우고 있고요.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3.1%로 전월보다 한 0.6%포인트 상승을 했지만은 이 반도체 20.3%, 통신 방송 장비 마이너스 26.9, 전기 장비 마이너스 9.2% 등이 모두 줄다 보니 전월보다도 한 2.4% 정도 이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수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제조업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재고가 쌓이는 속도로 수출 침체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4% 정도 늘었고 이 재고와 출하 비율인 재고율은 127.6%로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 출하가 3.8% 줄어들 때 재고는 한 6.2% 정도 이제 늘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반도체 업체들이 그 이 재고떨이를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이것이 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삼성전권에 따르니까 올해 4분기 기준 했을 때 이게 D램 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한 4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내년 2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다는 예상이 있어. 반토막. 그래서 내년에는 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감산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를 1분기에는 695억 적자, 2분기는 674억 적자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 부문이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또 삼성의 업계 최고의 최고 원가 경쟁에도 불구하고 올 4분기 낸드 플래시 영업 적자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1분기 DS 부분 적자, 2분기는 D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더 들려드릴게 할게요. 현재 보니까 그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을 놓고 이제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 같아.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 같다. 이 삼성전자와 이제 중국 업체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구글까지 이제 난리죠. 구글까지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자국 시장 위주로 이제 폴더블 폰을 공급하던 이 중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경쟁 요인이 이제 더 생긴 거야. 징글징글하다 중국 애들 경쟁 요인이 더 생겼습니다. 이 폰 아레나 등 그 외신 정보 그 IT 매체에 따르니까 이 구글이 내년 상반기 내 첫 폴더블 폰인 그 픽셀 폴드, 이 픽셀 폴드라는 걸 출시할 것 같아요. 픽셀 폴드. 이 픽셀 폴드 출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는데 구글은 기술력 등을 이유로 이제 출시 일정을 미뤄왔는데 이제 픽셀 폴드의 이 폼팩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갤럭시 Z 폴드와 같이 좌우로 접는 그 대화면 인폴딩이에요. 안으로 접는 인폴딩 폴더블 폰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폰 아레나가 인용한 그 픽셀 폴드의 그 예상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니까 후면 디자인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라인업과 같은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 아레나는 삼성이 매년 8월경에 새로 보이는 갤럭시 Z 출시 시점과 매우 가깝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요 시장이자 폴더블 폰이 고전하고 있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랑 경쟁을 벌일 것 같아요. 그 폰 아레나는 그 애플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더 잃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픽셀 폴드가 갤럭시 Z 폴드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이르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상황도 상당히 흥미로워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그 시장 진입과 함께 내년도 폴더블 폰 이제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지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을 줄어들 것이라도 예상이 하는 것 같은데 DSCC, 이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등 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해 그 1000만 대 미만에서 올해는 1000만 대 초중반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성장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1000만 대 한 후반을 기록하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다만 올해까지 사실상 삼성전자가 독점하다 싶은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속속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이 다양한 브랜드하고 라인업이 현재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화웨이는 그 올해 갤럭시 Z 그 플립과 같은 폼팩터인 P50 포켓을 동남아 시장에도 출시한 바 있는데, 또 여기 오포 파인드 N의 그 첫 플립형 폴더블폰 파인드 N2 플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공급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구글의 픽셀 포드까지 가세하면은 이제 경쟁은 좀 치열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연도별 폴더폰 시장 점유율은 2021년은 88%, 2022년에는 78, 23년은 72%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뭐 다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앞으로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경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예전에 화성 캠퍼스 메모리 사업부에는 대형 전자시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 레전드 오브 월드 넘버원 이런 문구가 새겨진 이 시계가 30일 현재 29년 364일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이제 또 지났겠죠. 하여튼 이 숫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수성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수성한 기간. 그 내년 또 그러니까 올해죠. 오늘 1월 1일이니까 오늘이면 앞자리가 이제 30년이 바뀌는 거예요. 30년. 30년으로 바뀐다. 이 사진이 보니까 이게 1900 몇 년이요? 이게 84년이네요. 삼성전자 그 기흥 공장의 제1라인 준공식 사진이에요. 제1라인 64K D램. 이 1984년 사진입니다. 야, 사진 참 보니까 새롭네요. 이렇게 한 기업이 30년 넘게 특정 시장에서 1위를 지킨 거는 세계 산업사에서 흔치 않는 대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기 때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삼성 경영진들의 그 해안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대기록을 이어온 배경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1993년이야, 여러분들. 1993년. 93년인데, 당시 시장 조사업체의 그 가트너 기준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10.8%, 1980년대까지는 그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도시바나 파나소닉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을 제쳤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1974년 한국 반도체 인수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해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1983년 2월에 반도체의 중요성을 꿰뚫어 본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 집적 회로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했어요. 이른바 도쿄 선언이죠. 도쿄 선언. 이 가정용 반도체만 만들어 온 삼성의 그 투자 결정은 경쟁사들의 웃음거리가 됐는데, 인텔 경영진이 이 창업 예정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이제 비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보란 듯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화를 씻어내려요. 그해 11월에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이제 개발을 해버려. 선진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4시간 개발 체제를 가동한 결과 1985년에는 반도체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87년은 삼성 반도체 역사의 그 분수령이 되어 당시 삼성을 포함해서 20여 개 반도체 업체가 4MB 그 D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숙제는 입체 구조로 D램의 면적을 넓히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에 한번 전날에 언급했는데, 이 땅, 뭐 지하로 파는 이렇게 뭐 트렌치 방식하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이 있어요. 트렌치냐 스택이냐.
어떤 방식이 쉬운지에 대해서 고민한 그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스택 방식을 선택을 했죠. 고비용의 트렌치 방식을 택했던 일본 업체는 대부분 작살납니다. 이제 몰락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 30년은 세계 최초 수식어의 연속이었습니다. 256메가 D램이 94년, 1기가 D램 1996년, 20나노급 D램 2011년, 3차원 V낸드 2013년, 10나노급 D램 2016년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그 비결로는 총수들의 과감한 투자가 꼽히겠죠. 1980년대 후반 경쟁사의 그 저가 정책과 경기 불황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찾아와요. 삼성 총수들은 역발상 투자에 나섰는데 91년에서 92년 총 1조 2,500억 정도를 신규 라인에 투자를 합니다. 이 거짓말처럼 호황기가 와버렸어. 그 삼성이 확보해둔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또 99년에는 화성 캠퍼스 조성을 시작해요. 이를 바탕으로 2002년에는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등에 또 올라 2005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30%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재 관련 투자도 아끼지 않아요. 미국의 스탠퍼드대 출신의 그 권오연 전 삼성전자 회장과 그 IBM에서 일하던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삼성으로 이끈 것도 총수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그 성공 방정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D램 공정에 대당 2천억 정도 수준인 EUV 노광 장치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은 인공지능 차세대 슈퍼컴퓨터형이죠. 그 초고속 D램,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를 결합한 그 HBM, PIM 등과 관련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야. 최근에는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죠. 앞으로의 30년은 신개념 메모리, 이 신개념 메모리로 1위 자리를 지킬 계획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다른 반도체들을 패키징한 신제품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CXL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개의 고성능 메모리를 여러 반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제품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내놓은 거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지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바가 되겠습니다. 삼성에 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른 쪽도 좋은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올 새해부터는 여러분들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첫날인데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